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께서 제 영상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영상 보다 보면 스카이생들한테 열등감 푸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사실 누구나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 잘하고 학벌 되게 좋은 사람들에게 저도 한국에서 어린 시절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항상 막 이렇게 한국 최고의 학부 나온 애들하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뭐 그럴 때 솔직히 좀 열등감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면서 제 자신의 어떤 능력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때 제 전공 쪽으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과정 때 교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엑설런트한 학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현재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에서 컴퓨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의 스카이생들에게 열등감을 푼다라고 님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와 저를 비교하지 않고 있어요. 일단 제 자신이 하는 일에 되게 만족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거의 안 느낍니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자, 근데 님이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왜 스카이생들한테 열등감을 푸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왜 그렇게 느끼셨냐면 님이 스카이생들에게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남을 바라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님이 스카이생들한테 열등감 푸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했는데 제가 님의 이 첫 문장을 보자마자 아니 전혀 아닌데? 난 전혀 그러지 않는데? 솔직히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님이 왜 제 영상을 그렇게 느끼시는가 보면 님이 좀 그런 열등감이 있으세요. 자, 그럼 제가 왜 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 영상에서 미국에서 랭킹 아니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그 한국 출신 초명문대생들이 이제 미국에서 쫄딱 망한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걸 님이 좀 곡해하실 것 같아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저는 제가 본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초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한국의 최고 명문대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이제 한국 국뽕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게 그게 진짜 되게 잘하는 거다, 세계적인 거다라는 사상에 빠져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놓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 보시고 저 사람 열등감이 많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본 게 뭔가, 왜 한국 최고의 명문대생들이 미국에서 왜 망하는가,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 영상을 악의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진짜 본 게 저거구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는 것들이 왜 그런 현상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즉 한국 최고의 명문대생들이 왜 미국에서 스텝이 꼬이는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석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석사 하셔도 돼요. 근데 제 말은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가고 싶으면 한국에서 석사하는 거를 좀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연구 분위기를 흡수해버리면 미국 연구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열등감 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열등감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열등감이 있지만 저는 적어도 공부, 학벌에 대한 열등감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열등감이 있어요. 저는 어떤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냐면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노래 되게 잘하는 사람 있으면 오 부럽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음치일까 요 생각을 한참 동안 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열등감이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코리안 액센트 있으신 것 같아요. 백인들이 잘 끼워주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 제가 영어를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석사로 유학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무려 16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영어는 액센트가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영어 실력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짧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My English is not perfect because I was not born in America. I grew up in South Korea and came America as an immigrant. That's why my English is not perfect, but I have no problem to communicate with American people. Thank you. 자, 어때요? 영어 별로 못해요. 제 영어 발음엔 분명 코리안 액센트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코리안 액센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열등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정상의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저랑 친해지기 위해서 매우 노력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학회를 가면은 제가 하는 발표, 뭐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주기적으로 기술 발표회를 하러 가는데 제가 가면은 막 미국 사람들이 막 그 영어 잘한다는 백인들이 제가 하는 영어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그리고 막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제 발표가 끝나면 제 자리에 와서 저랑 친해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뭐 자기랑 커피 한잔 할래? 밥 한번 먹을래?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 잘해도 죄송합니다. 영어 잘 못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일까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님의 질문을 보면 영어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코리안 액센트도 있으신 것 같은데 백인들이 잘 끼워주나요? 왜 이게 궁금하시냐면은 요거를 경험을 못 해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에 좀 불안함이 좀 있으시고 본인도 코리안 액센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백인들이 못 끼워줄까 봐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많은 유학생이나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개념인데 사실은 그거를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해서 미국 사람들이 안 끼워줄 거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진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 중에 있죠. 뭐죠? 뭐뭐뭐뭐 있잖아요. 그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엄청 잘생겼죠. 엄청 잘생기고 춤도 엄청 잘 추죠. 그분들이 막 미국에 가잖아요. 그 막 미국의 토크쇼에서 막 통역 다 붙여주고 막 그 영어 되게 못하는 영어로 막 얘기해도 관객들이 막 웃어주고 되게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를 못하지만
엄청 잘생겼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지만 노래와 춤을 엄청 잘하기 때문이죠. 이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제 유학할 때 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뭐 매력이 되게 없어요, 애가. 그런데 거기다 영어까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 늘 소외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항상 어떤 썰을 풀었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인종차별 당한다는 썰을 풀었어요. 그랬어요. 반면에 저도 영어 별로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요 얼굴이 조금 잘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저씨예요. 저 아저씨라서 아저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저도 누구나 리즈가 있잖아요. 제가 28살 뭐 요런 쯤에는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 키가 183cm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백인 여자들과 조금 백인 여자들이 저를 좀 좋아하고 좀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거잖아요. 뭐 미국 가면 백인 여자들이 동양인 남자 안 좋아한다. 그렇지 않아요. 백인 여자들도 여자라서 잘생긴 남자, 키 크고 훤칠한 남자들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부로 이제 뭐 미국이 막 동양인을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아시겠죠? 열등감 좀 극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근히 동양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백인이 많을 것 같은데. 헐, 그렇지 않습니다. 은근히 동양인 이민자이기 때문에 인사도 잘 안 받아준 백인이 많다. 저는 진짜로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 생활 16년 차인데 동양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 받아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님이 왜 이럴까를 본인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이웃에도 백인 분이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굿모닝 하면은 막 손 흔들고 되게 반가워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백인들 굉장히 많고 제가 지난주에 회의 팀장님도 백인 임원이신데 저랑 막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하고요. 그리고 저는 베스트 프렌드가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보통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인이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근데 저는 백인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예요. 왜 친하게 됐냐면 그 친구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요새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왕년에 뭐 20살 때쯤에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랑 아이 챙겨주나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되게 게임 오타쿠여가지고 한국에 살 때 막 일본 아키하바라까지 가서 일본어로 된 게임 사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인 친구가 게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일본어로 제가 플레이 해봤던 게임들을 걔한테 알려주고 근데 걔는 이제 영어만 하기 때문에 이제 일판으로만 나오는 게임들을 잘 모르죠. 그런 세계들을 알려줘 본인 관심사를 알려주니까 이 친구가 자기 베스트 프렌드라고 항상 게임할 때 뭐 좀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친구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DVD나 막 블루레이 그런 플레이어로 막 명작 영화 같은 거 감상하는데 근데 제가 그런 그 친구의 취미 생활이 있는데 그 친구 하루는 미국에서 사온 DVD 플레이어가 있는데 그거를 미국에 산 거. 근데 그게 한국 영화를 좀 이렇게 DVD로 이렇게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DVD를 끼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 코드가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제가 좀 이제 해킹에 좀 조회가 있어가지고 좀 리눅스를 사용해서
돌아가는 운영 체제는 뭐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한국어로 안 되는 그 DVD 한국어 코드 안 되는 거 제가 다 해킹해가지고 다 되게 해주면 막 눈물을 흘려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고맙다. 너 때문에 이제 나도 아시아 영화를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정말 고맙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 하면서 맨날 밥 사주고 막 그런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왜 좋아할까요? 그 친구가 못하지만 내가 되게 잘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그 친구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착 달라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또 그 친구한테 뭘 물어보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지만 저도 이민자 출신이라서 미국에서 16년 살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백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 그거 걔한테 물어봐요. 야, 백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 요런 거. 그렇게 저도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둘이 되게 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 경험을 안 해보셨다는 건 그만큼 백인들을 멀리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백인들이 안 끼워주는 경험인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이게 님이 좀 미국 사회에 대해 좀 마음이 너무 닫혀 계신 분 게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이 백인 사회에 뭔가 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어떤 상처를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백인들이 인사도 안 받아준다.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본인 삶을 돌아보시면 예전에 백인한테 우연히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 뭐 한 가지나 두 가지 경험 때문에 어떤 그게 좀 마음에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에 마음이 닫혀 버리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 님이 그거 발전하면은 마음속에 그런 메커니즘이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인종에 대한 편견과 그런 인종에 대한 어떤 왜곡된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바탕으로 좀 평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백인은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인종 중에 굉장히 여유롭고 인사도 되게 잘하고 되게 밝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좀 그 자신의 경험들을 좀 돌아보시고 왜 마음속에 내가 좀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는지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안 해보셨다는 건 그만큼 백인들 멀리 하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님의 말이 진짜 동의가 안 되네요. 왜냐면 백인 친구들 저는 많고 영어 못해도 저는 금방 친해지던데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 보시는 거 알겠지만 제가 개신교의 신자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기본 건국 정신은 개신교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이 미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했죠. 아시겠죠? 한국인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이 유교인 것처럼 미국인들 특히 백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개신교주의입니다. 프로테스탄티즘. 아시겠죠?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물론 영상에서 백인 중심 사회에 살고 있고 살아왔다고 하셨지만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쵸. 님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님이 24시간 CCTV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와서 처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은 랩에서 석사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미국을 자꾸 오해하고 특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전혀 모른 채 외국인들끼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사 과정을 백인들만 잔뜩 있는 곳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인 지도 교수와 백인 박사 과정 학생들만 있는 그런 랩에 의도적으로 들어갔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미국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국인 교회를 다녔었어요. 당시 학교 앞에 그 백인들만 거의 다니는 개신교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거기서 중학교, 중등부 교사까지 했어요. 성경 공부 교사. 그래서 백인 사회를 진짜 많이 이해하게 됐었고 그것을 계기로 백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되자 미국 사회 문이 활짝 열렸고
미국 사회 어디 가든 미국의 주류 사람들과 굉장히 잘 적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개신교 교회, 한인교회 말고요. 개신교 미국 교회를 다니던 그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 드렸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아니면 자신을 속이시는 건가요? 아닌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담담하고 솔직하게 제가 경험한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해볼게요. 미국 사회에 은근히 만연한 게 페이크와 라이 같은데 그런 개념입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님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들을 페이크와 라이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님의 말에 동의가 안 돼요. 미국 사회에 은근히 만연한 게 페이크와 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정직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님은 미국 사회를 페이크와 라이로 가득 찬 사회로 보시잖아.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개신교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백인들은 대부분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박사과정 때 제가 백인만 있는 랩에 들어갔다고 했죠. 지도교수도 기독교인이었고, 저희 랩에 다니던 백인들이 대부분 저랑 같은 미국 교회를 다녔었어요. 학교 앞에 이제 미국 백인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다 같이 다녔었어요. 물론 랩에 사탄 숭배자가 있었거든요. 사탄 숭배자가 있었어요. 뭐 뚜렷하게 사탄 숭배한다고 느끼는 애가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그런 애들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개신교 신자였고, 그래서 미국의 백인들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성경적인 백인들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이제 백인들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이해하고, 그래서 되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 백인들이 되게 많고요. 반면에 또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기독교를 싫어하게 되면은 기독교 진짜 싫다 하는 백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사탄 숭배에 빠지는 그런 백인들도 있어요. 우리 랩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백인인가 반성경적인 백인인가, 이게 뚜렷하게 흙과 백으로 갈라지고요. 물과 기름으로 갈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님은 미국 사회에서 이제 페이크와 라이로 가득 차 있다고 하셨는데, 님이 이제 페이크와 라이로 가득 찬 사람들과 만나본 적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는 미국 사회가 굉장히 투명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많다고 느끼는 건, 제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교회 다니는 그런 백인들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 근본 차이를 아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미국의 개신교인들, 특히 백인 개신교인들은 와습이라고 하죠.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와습이라는 뜻은 이제 백인 앵글로색슨 계열의 개신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고 그런지 왜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미국에서 성공하는 키포인트는 개신교예요. 왜냐하면 건국 정신 자체가 개신교예요. 물론 미국이 요즘 그게 좀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점점 세상이 이제 문화와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반기독교적인 세상 문화가 이제 미국을 이렇게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과거에 19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굉장히 개신교 중심적인 문화였는데 이게 좀 깨지고 있거든요. 깨지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의 주류와 전통 사상은 개신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신교 위주로 사회 생활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님과 저랑 왜 이렇게 세상 보는 뷰가 다른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카이생들을 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스카이생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스카이생들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제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늘 내 삶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막 스카이생들에 대한 뭐 그런 게 별로 없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그리고 박사 따고 막 실리콘밸리에 세계적인 컴퓨터에서 다니고 제가 제 삶이 굉장히 잘났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생들과 저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영어를 제가 잘 못하는 건 사실인데 영어 못해도 미국 박사고 실리콘밸리에 막 이렇게 정상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일단 세상적인 백인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백인들은 저를 막 우러러보고 막 따라다녀요. 하지만 저는 이제 대부분의 백인들을 신실하고 겸손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개신교 신자들이랑 이제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막 저한테 인사도 안 받아주는 백인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백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라고 해서 저랑 굉장히 친하고, 교회 안 다니는 백인들도 제가 박사 과정에서 막 그렇게 위대한 업적이 있고 세계적인 컴퓨터에서 다니니까 또 세상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랑 친해지고 싶은 세상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백인들은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에서 많이 인정받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님이 제 얘기를 듣고 뭔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그거를 이렇게 좀 깨달으시고 자기의 보완할 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콱콱 몇 개만 찍어드리면 스카이생들과 자기를 비교하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고요. 영어 잘 못하시면 영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도 저 액센트 있어요. My English has strong Korean accent, but it doesn't matter. 아시겠죠? 왜 매러하지 않을까요? Because I can communicate with American people. 미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되면 돼요. 방금 제가 말한 영어 적어보세요. 그럼 어딘가 문법 틀린 거 있겠죠. 의미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기에 with를 썼을까? 왜 to를 안 썼을까? 저거 틀린 영어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본인이 평소에 이제 영어를 할 때 왜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님이 이제 살았던 과거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상처들 뭐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고 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